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 내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또 많은 우리 신체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온차도 많고요. 벌써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찬바람도 불고요. 네. 네. 여름하고 가을 계절 봤을 때 어느 계절에 좀 피부 질환 환자가 많습니까? 여름은 또 덥고 습하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뭐 곰팡이 질환들이 좀 많고 땀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고요. 네. 그다음 이제 환절기 때는 좀 줄어요. 일반적으로 오히려? 이제 환절기 때는 선선하고 그래서 땀들이 줄어들어 좋은데 의외로 또 이제 건조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질환들이 좀 그렇죠. 증가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원주도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많은 분들이 맞게 돼서 오신 분 중에 상당수가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셔서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뭐가 나서 오시는 분도 최근에 좀 특별하게 주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하시고 네. 피부 발진. 네. 네. 어떤 증상들인가요, 그럼?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관계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사 맞은 부위가 되게 아프잖아요.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예, 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한 사람은 2주까지 맞은 부위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네. 물론 치료 안 해도 다 좋아지니까 걱정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부위가 아닌데도 이제 아프다든지 또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데 이제 연관하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아닌 건 이제 저희가 보면 아니까 설명해 주고요. 네. 실제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는 피부과 오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바로 응급실에 간다든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경우는 오셔서 아니라는 거를 좀 확인받는 게 도움이 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그렇죠.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걱정하셔서 확인차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확인차 어떤 증상들이 좀 심리적인 현상도 좀 있는 좀 거겠죠?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악화됐다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없던 게 생겼다. 근데 한 달이나 2달 됐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부위랑 다른 부위 나타나는 거가 있고 네. 또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사 맞은 부위 말고는 이제 피부 발진은 전신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주사 맞은 부위 아닌 부위에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거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사 맞은 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많이 생기는 사람도 사실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올해 생활 습관이 이제 건조증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깨끗하게 샤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피부의 장벽 기능이 훼손되거나 건조해지면 그래서 가려운 질이 생기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처방하고 바르면 괜히 고생했다가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그럼 웬만하면 처방 받으면 거의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가을이라 그런지 또 백신 맞고 탈모 이거 백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탈모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탈모 질환이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제 생각엔 매스컴의 역할이 또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질환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특히 두 가지로 나누면 질환인 경우가 있어요. 질환인 경우는 원형 탈모증. 스트레스로 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인데 예.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한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질환이라서 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기 때문에 치료 빨리 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또 네. 머리를 좀 뽑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원형 탈모증이라고 치료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라면은 나이가 보통 초등학교 초등학생들도 탈모. 저학년 심지어 유치원 가는 애들도 머리를 이제 뽑아요. 이렇게 자기가 발모벽이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또 모르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고 오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탈모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잘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도 원형 탈모증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환경이 변했다든지 동생이 태어났다든지 새로운 이렇게 엄마가 공부를 막 푸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유치원을 많이 좀 옮긴다던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캐치하면 되는데 네. 이걸 그냥 원형 탈모증이라고 부모가 얘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고 또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남자인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증이라고 하죠. 네. 쉽게는 대머리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증상이.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올수록 큰 도움을 받고요. 여성분인 경우에는 여성들도 탈모, 다이어트 때문에.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막 확 빠지는 경우가 있죠. 막 하루에도 막 50개, 70개 이상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 대부분 많은데 상당수가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잘 안 먹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해 치료를 하게 되거나 약을 복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인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는 원형 탈모 정말 보니까 동그랗게 탈모가 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동그랗게 동전처럼 그렇게 탈모가 되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위에 이제 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털을 감싸는 모낭 또 모근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그 백혈구가 원래 균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균이 들어오면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나. 근데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낭 주변에 자기를 그냥 그래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위에만 유혹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빠지는 이유는 그쪽 부위만 염증 세포들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신호와 문제가 있어서 거기 모여서 동그랗게 빠지는 거예요. 탈모, 원형 탈모는 아주 뭐 확실하게 진단이 되겠네요. 그죠? 정말 동그랗게. 그렇죠. 근데 그 동그란 것이 바닥을 만져보면은 매끈한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 거칠거칠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동물에 의해서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스트레스는 이제 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져서 튀어나오는 경우는 또 곰팡이 검사라든지 다른 이유 또 모낭염이 있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단이 되게 필요하겠죠. 모낭염. 모낭염으로 이제 탈모가 대체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원형 탈모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원형 탈모는 순수하게 만지면 매끄러운 부분인 걸 원형 탈모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종기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피에. 그러면 그게 덩어리가 염증이 생기면서 완전히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모낭이 파괴가 되면은 그 영구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원형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인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 탈모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또 피부 질환, 가려움증 또 여러 가지 알러지로 인해서 뭐 오는 가려움증도 있을 테고요. 원인이 많을 겁니다. 또 티눈이나 사마귀,
모두 좋습니다. 피부 질환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환인 경우도 있고 탈모도요. 질환이 네. 아닌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질환인 경우야 이제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질환이 아닌 경우의 탈모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남성형 탈모증이라고 해서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해서 네. 이건 유전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대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 M자 탈모가 되면서 머리에 있는 두정부라고 하죠.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 위쪽이 이제 점점 정수리 부위분이 점점 헤어라인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렇게 그건 광택이 질환이 아니라는 그건 말씀. 광택이 탈모가. 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질환은 아니라서 전혀 네. 뭐 생명이라든지 뭐 오래 사는 거 지장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차라리 미용적으로 질환인 게 낫겠네요. 네? 차라리 질환이면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날 텐데 네.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으면 네. 이건 그냥 유전적인 요인이 예, 더 큰 그래서 꼭 건가요? 네. 집안에 네. 다행히도 이제 감사하게도 여성인 경우는 M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남자는 그런 M자가 거. 돼요. 근데 이제 M자 되지 않지만 네. 정수리에 점점 숱이 없어지거나 네. 얇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또 그것도 남성형의 대머리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가라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주변에 친척이 있다면은 나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혹시나 그렇게 진행이 되거나 점점 이제 헤어가 얇아지고 점점 얇아지거나 좀 빈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20대 초반에 빨리 생기는 분들은 진행이 빨라요.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저 건강보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은 이제 미용에 관한 것들은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겠지만 조금 신경 쓰면은 굉장히 진행을 막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로 고민이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막이라든가 티눈이라든가 탈모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얼굴에 여러 가지 잡티라든가 모두 좋습니다. 요즘 아토피 또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상담하시고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361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40대 주부인데요. 시장 바구니나 가방을 팔에 잠깐 걸치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고 많이 가렵습니다. 이럴 때는 한 몇 시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봐야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요. 묘기증요? 예, 네. 피부
묘기증 또는 피부 묘기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부분 두드러기 하면 응급실에 가고 음식 먹어서 갑자기 전신에 막 가려움증이 무서운 게 생기는 게 기도가 막히는 두드러기죠.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맥관 부종이라고 해서 두드러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보면 압박성 두드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을 받는 자리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 좋아지고요. 내비로 두면 더 심해지세요. 그래서 피부 묘기라는 건 피부에다가 묘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숫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 딱 손톱으로 긁으면 그 자리가 또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예. 다른 게 아니라 손톱으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네, 수 있다는 손으로 말씀이시죠? 팔에다가 이제 뭐 자기 이름 쓰면 그렇게 올라와요. 어. 그래서 그거는 연고를 바르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연고는 절대 낫지 않기 때문에 네. 약을 처방을 해서 보통은 좀 오래 걸려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우리가 이제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 되게 많아요. 병명은 알지만. 근데 중요한 건 기전은 우리가 아는데 네. 우리가 건드리잖아요. 네. 건드리면 몸에서 신호가 대부분은 괜찮잖아요. 건드리면. 근데 네. 몸에서는 건드리니까 이게 균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러지 반응이 그 부위에만 국한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원인은 잘 모르지만 몸에는 그것들이 균이라고 인식을 해서 알러지 반응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안 해야 좋아지거든요. 근데 너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민도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약물 되나요? 먹으면 약을 드시면? 먹으시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증상만 가라앉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또 뭐 이렇게 가방을 들거나 시장바구니를 들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약국에서 약을 복용을 하시고 음. 먹을 때만 좋아진다고 또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물을 증상에 따라서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약을 먹어야지 장기적으로. 예, 그래야지 완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상만 있으면 약을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꾸준히 먹어야 치료까지 받으시려면. 네, 네. 3616번님. 네. 한두 번 약을 드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4주, 한 달 정도는 드셔야 완전 치료가 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탈모 증상을 보면 남성하고 여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M자 탈모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까 이제 그 대부분 질환인 경우는 동일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인데 이제 비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대머리, 남성형, 여성형 탈모증은 유전적인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DNA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구성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것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요. 네. 다행이죠, 뭐. 그러면은 네. 남성하고 여성 빈도 탈모로 찾아오시는 환자 네. 구성 비율이 어떤 남성이 좀 더 많은가요? 어떤 남성형 탈모증 네. 비질환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탈모 환자가 어느 쪽이 남녀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제가 보면은 남성형 탈모증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대머리라고 하는 경우는 제일 많은 게 남자고요. 네. 나머지는 비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휴지기 탈모증, 피곤하거나 다이어트하거나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는 여성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예.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머리 탈모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옛날에는 원형 탈모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괜찮은데 네. 머리가 엄청 빠져요. 아, 예. 머리가 엄청 빠지고 또 엄청
어떤 사람은 안 나는데 저는 엄청 빠진 대신 나기는 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예, 솜털처럼 뽀송뽀송하게 나기는 하는데 그 뭔 차이야? 안 나는 사람하고 나는 사람하고. 아, 근데 지금 저기 상담하시는 선생님은 나이나 아니면은 50대 넘어요. 남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자요. 50대 여성분이시고 예. 그리고 탈모가 되는 부위가 전반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국소적인 건가요? 옛날에는 그 머리 정수리 부분에 원형 탈모로 되더니 네.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뭐 빠져요. 정수리만 빠지시는 거예요? 양 측면은 괜찮으시고요? 양 측면도 빠지겠죠, 뭐 많이 빠지니까. 예.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저 숱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많이 빠지고 많이 난다. 예. 뭐 치료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뭐 삶이 급급하니까 치료받고 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피부과 의사는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네. 또 확대경으로 봐야지 상태를 아는데 가려움증이나 아니면은 뭐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는 없고 제가 머리에 열이 좀 많아요. 아, 혹시 부모님 중에서는 탈모가 있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아, 예. 정상이시고 정상이신 것 같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는 본인이 좀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슷해요? 아니면 본인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뭐 형제들은 다 남자니까 뭐 비교 남자들도 뭐 대머리는 없어요. 네. 예. 근데 음. 제가 그 긴 머리니까 긴 머리가 막 쑥쑥 빠지고 뭐 그래서 제가 머리를 못 빗어요. 365일. 아이고. 네. 뭐 빗으면 쑥쑥 빠지니까. 우리가 탈모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개 이상 우리나라 보통 50개, 70개 정도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우리나라 기준 한 50개 이상을 빠지면은 탈모증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빠지시나요? 그러겠죠. 어제 뭐 차에도 막 빠져가지고 옆에 손님한테 민망스러울 정도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쑥 빠지면은 그 털 마지막에 보면 쑥 빠진 걸 보면은 모근 같은 그런 거 없죠? 모근도 보여요. 허연 거. 허연 거 보이세요? 네. 그래요? 보통은 네.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라 그러면 빼보면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 그럼 없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제가 들어보니까 궁금하신 거는 새로 나는 거하고 안 나는 거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새로 난다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안 나는 경우가 많고 또 성장이 적은데 사모님은 조금 피부의 두피의 영양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휴지기 탈모증이냐 아니면은 생장기 탈모증이냐 원형 탈모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내원하셔서 정확히 좀 진단을 하고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탈모에 대한 약이 뭐 독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영양제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서 저희 병원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용도 비싸지 않아서 한번 내원하셔서 지금 정확히 어떤 게 보통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에 따라 약이 다 다르니까 바르는 것도 하니까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부과는 이제 손톱, 그다음에 피부랑 또 모발 이 3가지를 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번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예. 배에 그 숨구멍 있잖아요. 그 살의 숨구멍. 숨구멍이라고 하면 배의 예, 숨구멍이라는 게 아니고 배꼽을 말씀하시 아니 전체적으로 피부에 숨구멍. 모공. 모공. 그게 톡톡톡톡 튀어나오면서 꼬끌꼬끌해요, 이게. 예. 근데 혹시 팔에 팔뚝 같은 데도 있지 않나요? 팔뚝? 이렇게.
날개도 있고 이렇게 그 그렇죠. 어깨 같은 데도 어깨 있고.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은데 만지면 누가 꺼끌꺼끌하죠.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만지는데. 저기 제가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숨구멍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숨구멍이 아니고 거기가 털구멍이에요. 털구멍. 그러니까 털구멍이 이제 우리가 털이 머리는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에는 연모라 그래서 그 굉장히 가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숨구멍이 아니고 모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공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식한 말로는 이제 모낭각화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쉬운 말로는 닭살이라 그래요. 이거 닭살 아닌데? 닭살 같진 않은데? 닭살은, 닭살은 이렇게 등 밑에 닭살을 뭐 치우면 또 싹 듭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 배 이상에 뭐가 되고, 그 조그만 좁쌀처럼 꼬끌꼬끌꼬끌해요, 이게. 거칠다라는. 네. 그거는 머리 때문에도 그렇고, 배 때문에도 오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뭐 조직검사라든지 뭐 검사 안 해도 바로 보면 아니까 일단은 보시면 꺼끌꺼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지가 못 나와서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확대경으로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아토피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아토피인 경우도 있고 닭살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쉽게 생각하는 닭살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연화제도 쓰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덩어리 있는 거 빼면 되니까 한번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내원해 주세요. 치료를 좀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11시 34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는 목조지에 있는데요. 여보세요. 선생님. 예, 지금 저는 이 목뒤에 목조지 있는데. 네. 목조지 있는데 목을 수술하면 몇 주 만에 낫나요?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목젖에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네. 목뒤에 목조지 있는데